이 의문의 도면을 궤 도면을 축구협회가 사후에 만들어서 이대로 시공을 했다라고 거짓말한 거예요. PPT 보시겠습니다. 이번 청문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축구협회 수차례에 걸친 답변들, 이 도면을, 이 거짓 도면을 제시하면서 자기네들이 만든 도면을 제시하면서 시공 때 실제로 쓰인 도면이다. 사무공간, 회장실 등등이 표기돼 있었던 그 건축 허가 도면은 실수였을 뿐이다. 이게 진짜라고 우겼어요. 그러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속 추궁을 하니까 그제서야 완공 후에 협회가 직접 수정해서 작성해 놓은 문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수를 했다고 거짓말 해오다가 지금에 와서는 스스로 그 실수를 바로잡은 것처럼 그 근거로 이 도면을 들이밀은 거예요. 축구협회의 수준과 현실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대목입니다. 자, 이 사안의 핵심은 뭡니까? 허위 문서를 작성해서 정부를 속여서 국고 보조금 77억 원을 다 쓴 거예요. 이걸 문체부가 감사해서 밝혀냈어요. 그랬는데 이걸 이 사실관계가 이토록 명확한 대로 허위 문서로 사업계획서 제출하고 돈 받아 쓴 다음에도 실적 보고도 허위로 했음이 서류로 다 확인되는 대로 지금 정몽규 회장 체제에서 항소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용수 부회장께 여쭤보겠습니다. 항소 취하는 지금 이용수 부회장 체제에서 결정할 수 있어요. 이사회에서 논의하겠습니까? 잠깐 세워주시고요. 네. 10초가 흘러갔습니다. 네, 사실 정관상 회장 대행이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은 통상적인 그래서 업무를- 하겠다는 거예요? 못 하겠다는 거예요? 제 생각엔 이사회가 하라는 겁니다. 못 하죠? 다음 집행부에 앉으세요. 네. 실망스러워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그 자리에 왜 계십니까? 그리고 최유영 장관님. 네. 국가 세금을, 국민들 세금을 허위 신청으로 보조금 타간 거 이거 명확하죠? 네. 네. PPT 보시겠습니다. 우리 보조금 관리법 그리고 관계 대통령령에 따르면 이 부정으로 수급한 돈의 5배까지 징수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징수하여야 한다라는 의무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저 법이 그래요. 그리고 5배 이내에서 몇 %까지 받을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한 기준이 분명히 있습니다. 500%. 그러니까 부정수급액의 5배를 정부가 축구협회로부터 받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명확하죠? 네, 지금 맞습니다.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 때문에 지금 징수 추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안소송 빨리 결론 내리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해야 하고요. 병행해서 이거는 국가 세금을 뺏은 이거는 범죄입니다. 그래서 이 허위 문서로 정부를 속인 이 부분, 수십억 원을 받아 챙긴 이 부분 반드시 형사 고발도 해야 된다고 봐요. 여기 책임자 정몽규 당시 회장 옆에 계시고요. 김정배 당시 부회장 옆에 계십니다. PPT 보여주세요. 저런 허위 문서를 돈 받아 쓴 다음에도 냈어요. 저기 들어가 있는 저 도면, 저 가짜 도면이에요. 이런데도 항소를 해요? 염치가 있습니까? 자, 시간이 1분여밖에 안 남아서 자, 우리 홍명보 감독님, 네. 아까 연봉 얘기 잠깐 하셨는데 기존보다는 진전된 답변이었어요. 38억 원에 훨씬 못 미친다. 세전입니까? 세후입니까? 새 전입니다. 세전에 38억에 훨씬 못 네, 미친다. 맞습니다. 네. 지금 자료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2024년 5, 6월경에 전력강화위원회가 작성한 문건입니다. 지금 제시마 씨, 그 캐나다 감독, 그분도 후보군이었고 만나서 설득했던 것을 이 후보 브리핑 자료로 전력강화위원회가 만들었어요. 이 자료 보신 적 있어요, 홍 감독님? 저는 못 봤습니다. 여기 보면 이 외국 감독의 연봉 수준이 50억 원으로 돼 있는데 세후에는 20억 수준 정도로 이렇게 이 문건에 전력강화위원회의 문건에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후에 진행된 전력강화위원회 몇 차례 더 열렸습니다. 7월에 그 이사회에서 서면 결의하기 전에 거기도 보면 300만 불 얘기가 나와요. 세후는 20억 정도입니다. 그런데 세전 300만 불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나중에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승수 의원님, 네, 질의 이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대구 북구의 김성수입니다. 축구협회에서 그동안 여러 가지 국민의 상식과는 동떨어진 결정들을 해왔는데 이런 부분들이 우리 회장님의 독단적인 결정보다는 축구협회나 그 주변을 둘러싼 그 강력한 카르텔 그룹들이 전혀 축구팬이나 국민들의 정서와 동떨어진 결정들을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2023년 스모 조작 그런 그 비행자를 포함한 100명을 기소 사면 이렇게 결정한 거라든지, 크리스만 감독 스님, 또 작년에 또 홍명보 감독 스님, 이런 것들이 정말 도저히 이해하려고 하더라도 국민의 상식선에서 이해가 안 되거든요. 최근에 지금 이런 대한축구협회의 병폐를 혁신하기 위해서 K축구 혁신위원회 지금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벌써부터 지금 결과물이 나오기도 전에 좀 딴지를 거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강일 전국축구협회 회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박지성, 이영표가 뭘 안다고 혁신위원회를 하나, 이 인생을 얼마나 살았고 법을 얼마나 알고, 또 정몽규 회장님을 향해서는 13년 천하라고 하는데 나는 13년 희생이라고 생각한다. 백현재 부산축구협회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감독 선임 문제라든지 사면 문제라든지 실질적으로 큰 흥결 사항은 아니었고, 또 정몽 회장님께서도 그렇게 잘못했다고 생각을 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이런 이야기에 동의하십니까? 네,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정몽 회장님 뭐 직접적으로 본인과 관련된 이야기라서 그렇습니다만 동의하십니까, 이분들의 주장에 대해서? 뭐 어떤 맥락에서 말씀해 주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유승민 회장님 지금 혁신위원회 TF를 맡고 박진영 선수와 같이 맡고 계시는데 이런 분들의 주장에 대해서 지금 동의하십니까?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전혀 우리 축구 팬들이나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도 동의할 수 없는 그런 동떨어진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몽규 회장님 사퇴를 하셨고, 또 혁신위원회가 이렇게 혁신을 만든다 하더라도 이런 분들이 여전히 축구협회에서 요직을 차지하면서 카르텔 형성해서 이게 저항할 경우에 과연 축구협회가 제대로 혁신이 되겠는지, 이런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분들이 보면은 부산의 백 회장 같은 경우는 벌써 6연임입니다. 그리고 양 5연임 하신 분도 있고, 인천의 정태종 회장 3연임, 뭐 굉장히 연임들 많이 하셨고, 특히 보면은 많은 분들이 17개 시도 축구 회장들 중에서 6분 정도, 거의 뭐 절반 정도, 3분의 1이 넘습니다만은 이분들이 보면은 현대하고 직간접적으로 다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백현식 회장, 가장 옹호 발언을 강하게 하고 있는 백 회장 같은 경우에는 현대산업개발 전문 회장님 회사죠. 이런 데하고 완전히 협업 관계고, 경기 회장도 현대제철하고 우수협력업체, 제주 회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서강일 회장 역시 현대산업 납품업체입니다. 이런 분들이 당연히 현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또 현대 출신의 정몽 회장을 옹호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그대로 건재해서 축구협회의 중책을 맡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정몽규 회장님께서 사퇴하시더라도 이런 범현대가의 입김이 축구협회 그대로 이게 적용되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를 금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특히 부산 협회장 같은 경우에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백현식 회장 같은 경우 21대 대통령 선거 때 민주당 부산시당 선거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을 했습니다. 이 피파 윤리규정 15조에 우리 주요 임원들, 이런 분들은 반드시 정치적 중립을 지키도록 되어 있고, 대한축구협회 정관 3조에도 정치적 중립을 지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축구협회 회장이 이런 중립 규정을 위반하고 선대위원장, 특정 정당 선대위원장을 만든 것이 이게 과연 할 수 있는 일이다, 이렇게 정몽규 회장님 생각하셨습니까? 몰랐습니까? 이때 백 회장이 선대본부장 맡은 거 몰랐습니까? 뭐 그분의 정치적인 성향이나 뭐 동향에 대해서는 제가 알지 못했었습니다. 유승민 체육회장님, 이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징계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뭐 면밀히 지금까지 인지를 못했었는데 면밀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관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체육회 차원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정관 규정 위반이 있으면 문책을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문체부 차원에서도 명백한 정관 위반 사항이 있으면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대한축구협회의
혁신위의 그런 여러 가지 제안들이 실행이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카르텔을 어떻게 혁파할 것인가, 시도체육회장 선거까지도 또 그런 분들이 부당한 카르텔을 형성해서 압력을 해서 혁신에 저항.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모경 의원님 질의 이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전 질의에 이어서 벤투 감독 관련돼서 잠깐 얘기 또 물어보겠습니다. 정명구 증인님, 그 벤투 감독 재계약 관련돼서 좀 부담스러움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 부분 벤투 감독에 관련돼서 선수들의 의견을 물어봤습니까? 협회 차원에서 한 번이라도 선수들에게 의견을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뭐 선수들은 뭐 벤투 감독을 그 당시에 공식적으로 물어본 적 있습니까? 협회 차원에서. 뭐 공식적으로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뭐 개개인 협회 임원들이 경기를 띱니까? 선수들이 경기를 띱니까? 개개인별로 뭐 의견 감독은 어떠냐 이런 저는 의견 앞으로도 물어본 적은 있습니다. 이제 축구협회가 진짜 개선 개혁을 한다라고 하면, 혁신을 한다라고 하면 반드시 선수들의 의견도 저는 경청하고 존중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뭐 선수들의 의견이 다 네, 다 맞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다 틀릴 수가 전체적으로 있다고 생각이 그런 됩니다. 평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뭐 반드시 그런 부분도 장관님, 당연히 네, 필요하다고 장관님 이 생각이 부분 되고. 반드시 네. 혁신위원회에서 이거를 적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정몽규 증인님, 그래서 그 후임으로 정한 것이 먹튀 감독 클린스만이었습니다. 그렇죠? 이번 월드컵 부진에 대해 협회의 졸속 행정 감독의 역량 부족 등 원인은 다각도로 찾을 수 있겠지만, 저는 3년 전 클린스만 감독의 선임 때부터 이미 예고된 참사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인정하십니까? 인정 안 하시죠? 제가 클린스만 감독 선임 과정을 한번 살펴봤더니 전략강화위원회에서는 단 2번의 회의를 걸쳐서 선정했더라고요. 위원들은 전술, 전략, 부재, 자유, 방위명 스타일 등 낙제점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회장님의 지시가 있었습니까? 뭐 회장의 지시는 전혀 없었고 그런데 왜 마이클 밀러 위원장은 온라인 면접 한 번으로 클린스만 감독을 선임했을까요? 그래서 제가 이 마이클 밀러 위원장은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한번 조사를 한번 해봤어요. 감독 선임이 시스템적인 결정이라고 발언했는데 이것도 맞지 않는 것 같고, 이 밀런 감독은, 위원장은 독일과 한국에서 주로 유소년 팀만 전담하는 지도자였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이게 대한민국 A팀 대표팀 감독을 선임하는데 위원장이 되었어요. 이게 절차 과정 행정상 맞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당시에 부적절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축구 발전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졸속으로 선임된 클린스만 때문에 협회는 1년 만에 100억 원 가까이 날렸다고 보도가 되어서 접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축구협회는 재정 상태가 좋지 않아서 문체부 보안 지시도 어기고 615억짜리 마이너스 통장까지 개설했습니다. 여기에 이약금까지 날린 상황에 대해 누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몽규 회장님? 뭐 협회에서 책임져야 책임지셔야 되겠죠. 네, 저는 삽이라도 털어서라도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 꼭 우리 장관님도 이거 인지하셔서 반드시 혁신위원회에서 이 부분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스포츠 현장에서 종사했던 사람으로서 도대체 왜 이렇게 국민에게 신뢰를 잃었을까 하고 다른 나라 축구 선진국들의 감독 선임 절차를 한번 우리나라하고 비교를 한번 해봤습니다. PT 띄워주시죠. 스페인의 경우 협회에서 리포트를 작성해서 회장에게 보고하고 회장이 선임하여 이사에 보고한다. 이런 절차는 2022년 12월 전 감독을 해임하고 4일 만에 델라 푸엔터 감독을 선임하여 이번 월드컵에서 우승까지 이끌어냈습니다. 잉글랜드와 일본 협회장, 기술위원장 그리고 회장이 지명하는 1인 각각 한 명의 후보를 지명해서 그 3명의 후보를 가지고 이사회에서 결정을 하고 그 시스템으로 선임된 일본 감독은 이번 월드컵에서 성과를 냈습니다. 소수의 빠른 결정이 좋은 결과를 만들어낸 사례입니다. 독일은 축구협회 감독위원회에서 정권을 가지고 감독을 선임하는 독립 구조를 가지고 있었고요. 지난 7월 3일 나겔스만 감독이 사임하면서 지난 24일 약 3주 만에 위르겐 클롭 신임 감독을 벌써 선임을 했습니다. 마쳤어요. 잉글랜드는 3명이, 스페인은 사실상 회장 1명이 자기 국가대표 감독을 선임합니다. 반면 우리는 그동안 주먹구구시로 하다가 2년 전 갑작스럽게 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에 있어서
정강의를 구성해서 절차 다 따져가면서 무려 5개월 동안 이 절차를 밟아요. 11회의 회의를 걸쳐서 감독을 확정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국민과 축구계, 축구팬들은 여론은 좋지 않고 협회와 절차에 대한 신뢰 수준은 오히려 최악의 상황까지 바닥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정몽규 증인님, 절차를 더 강화하고 오랜 시간 썼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왜 이렇게 분노하는 것 같습니까? 다시 한번 묻을게요. 홍명보 그 감독 선임 절차에 대해서 문제 없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여러 가지 중간에 잡음이 있었던 거에 대해서는 송구롭게 생각하고 그 홍명보 감독 선임하는데 5개월, 6개월 걸린 게 아니라 그 사이에 여러 명의 그 감독들과 협상을 하고 결렬되고 그런 과정이 있어서 5개월, 6개월 걸린 거지 홍명보 감독 그 임명하려고 5, 6개월 걸렸던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네, 다음 질의 시간 또 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정준호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몽규 증인, 네, 이 책 보시죠? 축구의 시대 2024년도에 발간한 본인 자서전 맞으시죠? 네, 이 책 내용 제가 보니까 그 자신의 지나온 업적에 대해서 10점 만점에 8점 이런 점수를 부여하면서 본인은 점수에 상당히 박한 편인데 8점은 상당히 높은 점수라고 자평을 하셨더라고요. 네. 청문회에서 많은 지금 위원님들 질의도 받고 하셨는데 다시 한번 지금 본인의 점수에 대해서 자평하시자면 몇 점 정도 주실 수 있습니까? 그는 제가 주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여러분께서 말씀해 주시면 그러니까 듣겠습니다. 책에는 8점인데 본인 스스로 생각할 때 몇 점 정도 주실 수 있어요? 그건 제가 평가할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니세요? 알겠습니다. 클린스만 감독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PPT 좀 보면요. 자서전에 보니까 클린스만 감독 관련된 내용도 기재를 하셨는데 역대 한국 지도자 중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 어떤 누구와도 접촉 가능한 셀럽, 빅리거 비중이 높은 대표팀의 장악력이 기대가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클린스만에 대한 축구계 평가가 좋지 않았다는 것은 PPT에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동료 선수인 필립 람도 굉장히 비난을 했었고 미국 대표팀 선임 당시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결국 이래서 취임 1년 만에 경질이 됐는데 전술적인 부분은 제가 오늘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업무 태도가 문제가 많이 됐는데요. 세금 문제 회피하려고 한국 상주 거부에서 6개월 동안의 국내 머문 기간이 67일에 불과하고 재택근무를 미국에서 선언했고 이게 과관입니다. 북한하고 가까우니까 싫다고 파주 국가대표 트레이닝센터 근무 및 인근 거주 자체를 거부했다. 아까 이모경 의원님께서도 뭐 위약금이나 이런 것처럼 합치면은 언론 보도상으로 100억 원 이상 날렸다라는 보도가 있다는 거 지적을 해주셨는데 제가 축구 국가대표팀 운영 규정을 보니까 태업 같은 근무 불성실을 방지하기 위한 감독 조항 자체가 없었습니다. 저는 협회가 이게 참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클린스만 같은 경우에는 이미 미국 대표팀 감독 선임할 때나 재택 업무 스타일, 근태는 이미 널리 알려져 있었고 특히 미국 축구연맹에서도 경질됐을 때도 기어코 위약금을 받아낸 적이 있는데 왜 축구협회는 이런 부분들을 대비를 못하고 이런 근태가 되풀이 되도록 해서 1년 만에 경질이 되게 만들었는지 저는 그 부분을 한번 묻고 싶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조국현 의원께서 클린스만 경질 당시에 그 사제 출연하겠다라고 한 부분 약속 지켜지지 않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지적을 하셨으니까 제가 그 부분 관련해 가지고 묻지는 않겠습니다. 축구협회에서 앞으로도 외국인 감독 선임을 앞으로 할 경우가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이런 근태와 관련된 조항 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몽규 회장이 회장으로 있었던 축구협회는 이 부분 대비 못하고 준비 못했던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다음 PPT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많은 위원님들이 정몽규 회장의 축구협회에 행정의 부적절한 부분들을 많이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는 아나무인 무법행정이라고 제가 표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5가지 대표적인 부분을 이렇게 저희가 정리를 해봤는데요. 전력강화위원회 무력화 및 독단 선임. 지난번에는
전임 위원장이 화상 면접을 했다고 거짓 보도자료 배포해가지고 국민들 기만했던 사건이 있었고, 두 번째로 국고보존 관련해서는 방금 노정면 의원께서 천안 미니스타디움 건립과 관련해서 자세하게 질문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주무관청 승인 없는 615억 무단 신용 대출 정관 69조도 위반하고 주무관청 승인도 없었습니다. HDC 현산 직업 편법 파견하고 10억 원의 불법 자문료 지급을 한 다음에 인사 6개월도 없이 자문료를 월 250만 원에서 800만 원으로 셀프 인상까지 감행한 사실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필수 자격증 갖추지 못한 무자격 표질코 코치 4명을 국가대표팀 지도자로 편법 선임한 사실이 있습니다. 정몽구 증인, 아까 그 노정면 의원님 질의 당시에 이 관련된 소송 패소하고 항소한 부분과 관련해서 항소 당시에는 이사회에서 빠져 있었기 때문에 항소 절차에는 관여하지 않았다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제가 쭉 이렇게 증인의 축구협회 행정에 대한 문제점들 제가 모아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책임을 통감하는 차원에서 현재 이사회 소속은 아니지만 축구협회가 본인은 저 책임을 통감하니 지금이라도 항소 취하하고 책임을 수용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사 공개적으로 피력하실 생각 없으십니까? 대답해 보세요. 제가 뭐 그런 사퇴한 마당에 그런 거를 표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 사퇴한 마당에 뭐 축구 행정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관여하는 것은 그 정상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재원 의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김명지 증인. 예, 아니요로 답해 주십시오. 이번 북중미 월드컵 증인과 같은 K리그 시민구단 대표들이 멕시코 출장 다녀왔죠? 본인도 다녀왔습니까? 저는 K리그 대표로 다녀오지 않았고요. 대한축구협회 임원 자격으로 따로 다녀왔습니다. 네, 증인과 같은 프로축구 시민구단 대표 상당수가 1인당 1,600만 원의 비즈니스석 이용하고 칸쿤에 2박 놀다 왔습니다. 선수단과 유소년 예산 부족하다면서 대표들은 호화 외유성 출장 다니고 있네요. 네, 다음 PPT 한번 주시죠. 25년에 시민구단 14곳에 1,300억 원이 넘는 혈세 투입됐습니다. 그런데 여기 다 합쳐도 순이익은 27억에 불과합니다. 세금과 보조금 빼면 흑자구단이 단 한 곳도 없어요. 증인,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대표로 있는 강원FC 자료 제출 거부했죠? 할 수 있는 것은 예, 아니오로 답해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어떤 자료인지가 안 냈죠? 네, 증인, 본 의원이 강원도를 통해서 받은 자료조차도 법원에서 부정했죠? 강원도가 국회에 허위 자료를 제출했습니까? 허위 자료 아니면 본인한테 불리한 내용이라서 그렇게 주장하시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네, 증인, 공공감시는 거부하고 있고 세금하고 시민세금하고 정부 지원금은 받겠다는 거잖아요. 국민들께서 당신들 호의호식하고 호화 출장단이라고 세금 주신 줄 아십니까? 연봉도 않습니다. 세금 내니까 문제 없다, 이런 말이 나와요? 온갖 좋은 명분 다 붙이고 시민구단이다, 유소년이다 해가면서 막 명분 붙여갖고 국민들 세금 다 닦아 써놓고 2026년 세후 최저임금 얼마인지 아십니까? 모르죠? 본인들 얼마나 돈 많이 받는지 모르시는 거예요? 약 2,343만 원이에요. 그분들도 세금 냅니다. 그 세금으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말이 나옵니까?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됐습니다. 앉으십시오. 박동희 기자님. 네. 참고인으로 모셨는데 기자님 취재하신 내용 중에서 외유성 출장 관련 내용 좀 설명해 주십시오. 네, 여러 의원님들께서 꼭 알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요. 대한축구협회가 1진이면 한국프로축구연맹이 2진입니다. 지금 축구협회가 암덩어리가 왔다면 여러분들이 보지 못한 암덩어리가 바로 한국프로축구연맹입니다. 그 일례로 월드컵 기간 중에 프로축구연맹이 21개 구단들을 상대로 해외 시찰에 갔습니다. 거기서 2박 동안 칸쿤 휴양지에서 멋지게 즐겼습니다. 심지어는 마야 유적지 간 사진, 저 보이시는 사진은 야구 팬이 저에게 제보한 사진입니다. 마야 유적지에서 신나게 노시다가 분임 토론하셨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떤 세미나를 했는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이 경비가 총 7억 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렇다면 왜 프로축구연맹에서는 21개 구단들 대표들 데려갔을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바로 투표권이 있기 때문입니다. 192명 가운데
K리그 구단주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K리그 2 구단 대표들을 데려왔느냐? 축구는 승강자가 있기 때문에 언제든 1부 리그 갈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언제든 나에게 표를 줄 수 있는 잠재 고객들이기 때문입니다. 네, 본 의원이 입수를 했는데 또 다른 시민구단 문제가 있어요. 김포 FC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여러분들께 저한테 오늘 이 프로축구단, 이 시민축구단 많이 여쭤봤으면 좋겠는데요. 대한민국 지자체 프로축구단은 무허가 백숙집입니다. 무려 2,100억 원이 들어가는 무허가 백숙집입니다. 누가 이걸 만들고 왜 필요로 하고 시민들의 동의를 얻지도 못한 상태에서 해마다 2천억 원의 세금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민의 세금이 동원되지 않으면 이 지자체 프로축구단은 영위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지자체 프로축구단은 전 세계 어디에도 없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에만 있습니다. 그 극명한 예가 바로 김포FC입니다. 최근 김포FC에서 이 구단의 한 해 예산이 120억인데 무려 80억을 횡령했습니다. 무려 80억입니다. 그런데 횡령하는 동안 구단 대표이사, 단장, 운영팀장 아무도 몰랐습니다. 김포FC의 구단주는 김병수 김포시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김병수 김포시장이 누구냐? 바로 홍철호 전 의원의 오랜 보좌관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김포FC 대표이사 홍경원 누구냐? 바로 홍철호의 친동생입니다. 그렇다면 이 김포FC 단장 권일은 누구냐? 바로 홍경호 대표이사 홍철호의 동생의 오랜 친구였습니다. 자, 이렇게 김포FC가 100억 원이 넘는 시민 세금을 쓰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카르텔, 이건 동네 시종 잡혀도 못한 카르텔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80억의 횡령에도 아무도 몰랐고 또 하나는 공무원이 이들에게 시달려 자살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몇 년 전에 2년 전일 겁니다. 김포시 공무원이 자신이 근무하던 김포FC 전용 구장에서 번개탄 피고 자살했습니다. 왜 자살했는지 제가 조금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18초 있습니다. 네, 18조만 말씀을 드리게 되면 아주 많은 압박에 시달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쪽 김포시 지자체 협회장이 내가 아는 지인의 업체 거를 공사할 때 써라. 그리고 김포시 시장이라든가 아니면 김포시 FC 구단주는 빨리 예산을 들여서 테이블석을 빨리 만들어. 근데 이 테이블석 예산이 없었거든요. 하도 많은 괴롭힘에 시달려 보니까 이 아까운 목숨이 자살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있는 축구인들 아무도 그걸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고 단 한 줄의 기사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2,100억짜리 무허가 백숙집을 반드시 개선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K축구혁신위원회가 회장 선거인단을 194명에서 1만 명으로 확대하고 전자투표를 도입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방향에 동의합니다. 다만 10만 등록 회원 중에서 1만 명을 어떻게 뽑느냐, 그 절차가 투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작년 1월 정몽규 회장, 사연임 회장 선거에서 협회는 194명 중 21명의 개인정보를 받지 못했다면서 173명으로 선거를 치르려 했습니다. 투개표에는 참관인 배석과 투표를 의무가 있는데 정작 투표할 사람을 뽑는 절차에는 검증 절차가 없습니다. 1만 선거인단 개편 전에 제대로 검증해야 됩니다. 지난 회장 선거의 추첨 실시 내역과 명단 작성 주체, 추첨 등록 시스템 운영업체와의 계약 당초 요청하셨던 자료는 아닌 것이고 지금 추가로 요청하시는 거죠. 일단 일단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윤용군 의원님 질의 이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오전 질의에 이어서 개별적인 문제보다는 좀 시스템